불 켜진 집집마다 따뜻한 식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저녁입니다. 사무실처럼 생긴 이곳에서도 웬 청년들이 식탁을 차린다고 합니다. 서툰 칼솜씨로 요리를 하면서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린다고 하는데요. 완전 짱맛이잖아요. 오늘 이 낯선 부엌에 모인 청년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소개도 하고. 저는 원룸 삽니다. 고시텔 살고 있습니다. 원룸에 살아요. 고시원 살아요. 삼각김밥 같은 거. 그 냉동 볶음밥 같은 거 많이 데워 먹어요.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이나 즉석밥이랑 그렇게 계란 후라이나 점심에는 도시락 3,500원? 삼시세끼를 다 편의점에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일단. 혼자 밥 먹는 시대. 인스턴트 식품으로 한 끼 허기를 때울 수 있지만 결코 마음의 허기를 달랠 수 없었던 청년들. 그들이 오늘 보글보글 한솥밥을 먹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그냥 뭐. 오늘 이 식탁에 둘러앉은 청년들 소개부터 해볼까요? 국물 한 번씩 맛 볼까요? 이렇게 여럿이 모여 밥 먹는 모임을 기획하는 이지수 씨. 이름하여 소셜 다이닝 운영자입니다. 안경 쓴 이 청년은 신인 개그맨 정영진 씨죠. 사실 보약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진짜. 맞죠? 아니 밑에도 있어요. 이거 맞아. 진짜 맛있다, 그쵸? 그쵸, 맛있죠. 취업 준비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최미리 씨입니다. 같이 먹는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 되게 진한데요, 국물이? 뜨거운 국물 맛에 푹 빠진 이 청년, 대학생 황현동 씨죠. 고시원에서 먹었던 국물은 라면 국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와, 이거지. 땀까지 흘려가며 요리를 즐기고 있는 이 청년은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성현 씨입니다. 어제 라면 먹었는데. 오늘 식당에서 혼자 먹는 거보다 오늘 모임은 고시원이나 원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들끼리 모여서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따뜻한 국물 요리 같이 해먹자는 취지에서 제가 기획을 해서 SNS에 올렸더니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유 주방을 빌려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식사를 하며 교류하는 모임을 소셜 다이닝이라고 합니다.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먹을 때는 사실 배는 불러도 마음은 되게 허전하잖아요. 오늘 같이 밥도 먹고 하니까 뭐랄까 새로운 식구가 생긴 느낌? 네. 밥은 먹었니? 언제 밥 한 끼 합시다. 내가 밥 한 번 살게. 우리는 늘 그렇게 밥이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곤 하죠.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느새 혼자 밥 먹는 것이 유행을 넘어 일상이 됐습니다. 되게 날씨도 춥고 막 그래가지고 그 맨날 막 좀 움츠리고 다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와가지고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식사도 하니까 그냥 마음이 뭔가 되게 좋고 좀 움츠렸던 제 자신이 조금 되게 어깨를 느끼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구청에서 빌려주는 이런 공유 부엌은 혼자 밥 먹는 청년들이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혼자 밥 먹는 청년들의 일상은 어떤 것일까? 오늘 모임에 나왔던 황현동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주택가 골목이 아니라 대로변에 위치한 고시텔입니다. 그의 방은 성인 남자 2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는 크기죠. 그리고 지금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긴 한데 여기가 저희 책상 그리고 이게 저희 침대예요. 네. 괜찮으세요? 조금 많이 좁죠? 근데 이게가 사실 혼자 쓰는 방이어서 2명이 들어오면 좀 많이 좁긴 좁아요. 좀 힘드실 거예요, 촬영하기가. 근데 왜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좀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하는 경우에는 옆에 좀 들리거든요. 대학교 3학년인 그는 구리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고시텔을 얻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독립을 하고 싶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거비인데요. 원룸 같은 경우 서울에서 구하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대학생이 돈을 벌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보증금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는 고시원 생활을 소재로 1인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취약 계층으로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날 경기도 안성에서 만난 박성현 씨는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4개월째 계속해온 아르바이트죠. 저 막노동도 해보고 물류센터 좀 많이 해봤어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단순 노동은 물류나 이런 쪽밖에 없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호텔리어의 꿈을 안고 싱가포르에 갔던 그는 외국인 임금차별의 한계를 느끼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때까지 지금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는 싱가포르에서 귀국함과 동시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한 마당에 부모님 집에 있으면 점점 더 나약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독립이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이거 하나씩 나누고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등짐을 져야 되는데 등으로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손을 펴야 돼. 펴고 밑을 들어줘. 그렇지. 그리고 등으로 기대. 그렇지. 자. 큰 소리 치며 나왔지만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25살 청년의 어깨가 아직은 작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해하세요? 나가 살아봐라. 이해가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현실은 힘든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해요. 기분 닦고. 등짐 최소한 60kg 되는 것 같아요. 등짐은 한 80, 100kg도 들어. 자세만 나오면 등으로 이제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잘했어. 처음에는 뭐 다 그러는 거지. 처음에는 뭐 다 그런 거지. 선배님 말씀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하루입니다. 새벽부터 계속된 작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돼서야 그가 돌아온 곳은 고시원 작은 방입니다. 그나마 창문과 화장실이 있으니 고시원치고는 제법 시설을 갖춘 곳이죠. 침대인데 침대가 좀 책상이랑 많이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다 보면 이렇게 발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발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푹신푹신하게 이제 멍 안 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아래 냉장고 있고 이게 제 살림살이 전부예요. 저기 뭐 햄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뭐 소금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지금 요 정도 살림살이 아주 단촐한데 부족함이 없나요? 요 정도면은 따뜻합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살기에는 이 정도면은 살만합니다. 고시원 생활이 부끄럽진 않지만 좁고 고립된 곳에 살수록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보증금 300이든 500이든 보증금이 없으니까 일단 당연히 고시텔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보증금 없어가지고 고시텔을 왔지만은 또 고시텔 생활하면서 되게 우울해요. 우울하고 그래서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게 보증금은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우울해지고 일일 알바는 고정적으로 수입이 아니어서 돈을 벌기가 좀 힘들어요. 고시원 생활과 함께 혼자 밥 먹는 일이 일상이 됐죠. 이게 제일 간편하고 제일 빨리 먹을 수 있어가지고 밥을 넣어요. 밥은 고시텔에서 제공하는 밥인데요. 이제 시간대별로 밥을 제공하고 있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밥을 인스턴트 짜장에 볶아서 반찬도 없이 한 끼 해결하죠. 혼자 밥 먹는 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는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밥맛도 없어서 하루에 많으면 2끼 이렇게 한 끼, 2끼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먹는데 뭔가 대화하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혼자 밥 먹는 그 앞에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이쪽 창문이랑 저쪽 화장실 쪽에 한 개씩 어머니가 성경 글을 써주셨어요. 엄마가 기도 많이 하시니까 힘들어도 꼭 독립하셔야겠네. 네, 어머니 많이 기도하시는 거 알아서 한 번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그 시각, 서울 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좀채 화장하는 일이 없었던 최미리 씨가 오늘은 제법 공들여 단장을 합니다. 여자들은 면접 한 번 갈 때마다 치마를 입는 게 나을지 바지를 입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머리를 묶는 게 나을지 푸는 게 나을지도 고민하고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런 거 엄청 많이 고민하거든요. 몇 번째예요, 면접? 몇 번 없어요. 이번 하반기가 더 상반기보다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학교 친구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예 그 뽑는 인원 자체가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인재를 뽑는데 외모가 뭐 그리 중요할까 싶지만 옷 하나 고르는데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별로다. 어떤 면이 별린 것 같아? 이 카라 부분. 참 어렵습니다. 고르고 선택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면 그녀가 오늘 면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어때요?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겨우 밥 한 끼 먹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인스턴트 냉동식품입니다. 물론 혼자 먹는 밥이죠. 냉장고 안에 유일한 반찬은 김치입니다. 어제 엄마가 보내주셔가지고 마침 어제는 김치도 없이 밥이랑 김이랑 먹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엄마가 보내주셔서 김치는 먹고 가네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그 잠깐 동안에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시험 공부에 밤잠 설치고 밥 한 끼 여유롭게 먹을 수 없는 일상은 수능이 끝나면서 함께 마침표를 찍는 줄 알았죠. 저 면접 볼 때 인성도 보고 PT도 보고 시험도 쳐가지고 PT 면접 대비해서 좀 정리하고 보고 있었어요. 인상 좋게 미소 짓기, 스마일. 표정까지 연습하고 나서야 오늘의 면접 준비 완료입니다. 하늘에서 응원의 꽃가루를 뿌려주는 걸까요? 첫눈 오는 날 면접 보러 가니까 이곳이랑 저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겠죠? 왠지 서설일 것 같은 느낌? 네. 좋은 징조일 거예요. 저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하고 오세요. 최미리 씨가 면접 시험을 보고 있을 그 시각, 서울 시내 또 다른 곳에서는 신인 개그맨 정영진 씨가 바짝 긴장한 표정입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예식장에서 홀로 연습이 한창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 그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작전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만 크게 해주시고 이벤트 할 때 안 쓰는 척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팔 드시면 안 되니까 신부님이잖아요. 신랑 신부. 네. 정영진 씨는 사회자이자 결혼식 이벤트를 기획하는 총감독이죠. 그렇죠. 결혼식에 늦으면 큰일 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날을 사회자가 망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2시간 먼저 일찍 가는 경우도 있고, 어제 정읍에도 12시 결혼식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새벽 6시에 출발했거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사회자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신랑 입장! 개그맨으로서 그가 기획한 결혼식 컨셉은 박장대소 웃음폭탄입니다. 우리 신랑 멋있죠? 잘생겼죠? 네, 알콩달콩한 멘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을 한 번 웃기기 위해 무대 뒤에서 몇백 번 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말이죠.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을 것이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가 어디가 됐든 누군가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죠. 저 셀카 한번 같이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장 한 장 모으다 보니까 벌써 몇백 장 정도 지금 모였고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너무 잘했구나. 이 일 너무 행복하구나. 그런 보람을 아주 많이 느끼죠. 네, 자존감도 많이 올라갑니다, 진짜로. 네. 그가 서울 생활 5년 만에 정착한 작은 원룸입니다. 이게 제가 울산에서는 이런 분 보려고 제가 방송국 앞에서 3시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런 위치에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도전을 안 하면 정말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나에게 뭔가 신호를 준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정말 개그맨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울산 촌놈이 이 정도 같이 있는 거 보면 많이 또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여기 부엌인데 사실 이게 그냥 부엌이다 뿐이지 설거지도 안 해놨어요. 제가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정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햄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여기 제 보물이고요. 여기 이제 밥솥이 없다 보니까 즉석밥 같은 거 그리고 이거 햄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영양 공급원이죠. 인스턴트 같은 거를 먹을 때는 뭔가 이 식탁을 즐긴다 그런 의미는 사실상 없죠. 먹고 나면 뭔가 한 곳이 허전해요, 이게.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건데 5년 됐어요, 박스가. 제가 울산에서 올 때 이거를 먼저 고시원으로 박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올라왔었죠. 그 이불도 이거 엄마가 서울 갈 때 이제 보내줬던 거. 그 고시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3일 내도록 울었어요, 진짜. 방 안에 들어가면 계속 그냥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울면서 내가 왜 울지? 근데 다 울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긴 있나 보구나. 좀 이렇게 뭔가 다 쏟아내고 나니까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수학여행 때 딱 한 번 와본 서울이었습니다. 그 두렵고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건 일종의 도전이었죠.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안 됐지만 도전한 내 자신에게 한 번씩 거울 보면서 그래도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저한테 칭찬해요. 뭔가 되게 뭔가 큰 걸 이루어서 칭찬을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그 도전을 했고 용기를 냈다는 거에서 저한테 좀 칭찬을 하거든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맞다면 인생은 그를 그가 꿈꾸고 바라보는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도시의 아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풍경입니다. 황현동 씨는 오늘도 편의점에서 아침을 먹죠. 혼밥할 때 이런 거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양념도 좀 세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햄 같은 거를 보통 이제 2+1 이런 걸로 1+1이나 2+1 이런 걸로 거의 다 먹고요. 그리고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컵라면은 그냥 맨날 다르게 하나하나씩 먹어보는 편이에요. 일단은 먹기가 편하다는 게 최고의 강점이고 그리고 가격대도 일반 음식점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낮잖아요. 편의점이 아무래도 싸니까. 그래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된장국이랑 오늘 아침에 삼각김밥이랑 먹으려고요.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고시원에 산다는 그는 생활력 강한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는 호프집도 해보고, 그리고 고깃집도 해보고, 옷가게도 해보고, 편의점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네, 일반 식당도 해보고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보통 이제 6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다고 하면은 일단 고시원 월세가 35만 원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25만 원이 넘는데 25만 원으로 이제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먹는 거 같은 경우에 제가 식비에 돈을 진짜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인스턴트 음식은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드는 거는 아닌데,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좀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제 식단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청년들은 식사를 즐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그런 생활을 아는 부모님들은 걱정이다 싶니다. 오늘날 혼자 밥 먹는 청년들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한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고독과 단절감으로 인한 정서적 결핍을 앓고 있다는 것이 이지수 씨의 생각이죠. 그녀가 소셜 다이닝을 기획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수 씨 근데 혼자 사는 사람 치고 네. 주방 도구가 없는 게 없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아래 칸에 보시면은 네, 밑에 보시면 후라이팬도 막 이렇게 깊이가 깊은 것도 있고 크기별로 있고 막 뚜껑도 여러 개 있고 여기에 그릇도 막 국그릇, 밥그릇도 한 막 6, 7개씩 막 있거든요. 아, 도마도 이런 모양 도마들은 뭔가 써는 용도라기보다는 플레이팅 할 때 뭐 빵 같은 거나 이런 거 예쁘게 담으려면 필요하잖아요. 공유 주방에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 보니까 네, 갖고 있다가 그것도 들고 온 거예요, 옥탑방에서. 그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옥탑방을 하나 빌려서 청년들의 식사 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1인 가구로 지내면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공간 때문에 모임을 못 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식생활 관련 문제들을 뭔가 모임으로 풀어가는 그런 형태의 공유 주방을 운영해왔어요. 혼자 옥탑방 부엌을 운영하며 값비싼 임대료 등으로 버거움을 느꼈던 탓에 현재는 서울 시내 다양한 공유 부엌들을 빌려서 소셜 다이닝을 진행하죠. 오늘 그녀의 요리는 혼자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함께 밥해 먹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거를 SNS에 올려서 뭐 이번 주 예를 들면 주말에 어느 장소에서 이 음식을 같이 만든다라고 공지를 할 거예요. 참여 원하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제가 연락을 드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해왔던 그녀는 누구보다 인스턴트 식품의 폐해를 잘 알게 됐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 다이닝을 기획했습니다.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고 그게 뭔가 사 먹는 것보다는 아무리 저렴해도 돈이 낭비가 된다는 생각도 들고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편의점 음식만 먹고 나면은 막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런 일을 겪었었어요. 대학 졸업과 함께 그녀 역시 취업과 기획자의 길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26살, 7살이 넘어가면은 신입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숫자를 들으면 사람이 희한하게 거기 얽매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좀 불안해지도 당연히. 불안함 속에서도 그녀가 소셜 다이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소셜 다이닝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렇게 말을 빌려오면은 예를 들면은 처음으로 내가 뭐 밥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뭐 이렇게 깨닫게 됐다. 딱 입에 붙더라고요. 밥정이라는 단어가 발음도 쉽고 이런 표현을 쓰는 청년들이 서로 뭔가 심리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을 이 표현에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 바로 그것이 그녀와 청년들을 공유부엌으로 모여들게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미리랑 성현이는 어디 갔어요? 오늘 연락해봤는데 그 이제 미리는 회사 면접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성현이는 알바. 네 맞다. 아니 택배 그거 진짜 힘들거든. 아 진짜 힘들어. 내 친구도 했었는데 일주일하고 도망갔어. 하루하고 도망갔어. 놀지 못할 것 같아. 나는 그거 하는 거 보고 도망갔어 그냥 나는. 아 진짜 못하겠던데 그거. 인스턴트 식품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삼키는 것과도 같았죠. 지금 이 토마토도 쓰면서 되게 뭔가 신선한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은 아무래도 음식이 완성된 상태에서 나오고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로 살아있는 음식이죠. 음식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최고의 매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부엌 안에 뭔가 웃음소리도 가득하고 이 냄새 자체가 지금 너무 맛있는 냄새 나지 않나요? 이 가족이 다 모인 그런 잔치 같아요, 잔치. 되게 좋아요, 지금. 저게 없어지고. 7분 다 됐다. 소셜 다이닝 모임이 한 번, 두 번 이어지는 동안 이들은 금방 친구가 되고 오누이처럼 다정한 사이가 되죠.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식구들만이 느끼는 밥정이 쌓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쁘다. 못 탔어. 식사 시간입니다. 빨리 오세요. 네. 자, 밥 먹으러 오세요. 아, 좋았어. 다 먹을게요. 오늘 이들이 빌린 이 부엌은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작은 부엌인데요. 1인당 10,000원 내외의 회비를 모아 부엌을 빌리고 식재료를 사면 근사한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와. 혼자 먹는 인스턴트 식품으로는 배고픈 허기를 때울 수는 있었지만 마음의 허기는 달랠 수 없었죠. 누군가와 둘러앉아 다정한 격려가 있고 따뜻한 위로가 있는 식탁. 고생했어. 수고했어. 나를 돌보는 시간. 그것이 식사 시간의 의미일 겁니다. 어른들이 새끼를 잘 챙겨 먹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루에 3번 정도는 기분이 괜찮은지 안정적인지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그러니까 기회를 3번은 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상에서 내가 나를 제일 돌보기 쉬운 영역이 밥 먹는 부분에서이더라고요. 이리 씨 저번에 뭐 파스타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거. 아, 진짜? 미리한테 먼저 보내잖아요. 네. 어김없이 일상은 반복되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속도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들은 그 속도에 자신을 맞추느라 가끔은 멀미가 나기도 하죠. 최미리 씨는 오늘도 면접에 가는 중입니다. 혹시 아침은 먹고 가요? 아침 오늘 못 먹었어요. 숨 차고 현실이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렵고 버거운 일인데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시험 끝나고 또 시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더 힘들잖아요. 사회로 통하는 계단은 관문과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긴 터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 너무 좋아가지고 꼭 오고 싶고 잘하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이라는 말도 최선을 다하라는 말도
더 이상 응원이 되지 못한 채 긴 하루가 갑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러내며 어려운 시험은 끝인 줄 알았는데 취업 시험은 또다시 산 넘어 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잘했어요? 그냥 홀가분한 것 같아요. 엄마요. 또? 엄마가 해준 밥. 하루 종일 굶었죠? 네. 배가 너무 고파요. 어른들은 가끔 말씀하시죠. 다 먹자고 하는 일, 밥 먹고 하라고. 시험 보느라 온종일 굶어야 한다면 그 시험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시험일까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국물을 진짜 먹고 싶었어요. 속이 좀 풀려요, 이제? 네, 아까 긴장했던 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느낌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면접은 항상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잘 봤다고 생각해도 떨어지고 못 봤다고 생각해도 붙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항상 열심히 살았고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고 잘 봤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유도 모르게 떨어졌을 때는 아 이거는 진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거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되는 시험이 아니니까 면접에서 그 회사가 바라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은 떨어지는 거고 떨어진 이유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게 정말 취준생 입장에서는 힘든 것 같아요. 사회로 나가는 길은 뻥 뚫려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덜어는 막히고 덜어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정영진입니다. 네. 여쭤보고 오늘 벌써 1년 노래 개사해 왔었거든요. 개사는 또 뭐야? 개사는 또 여기 그 박자에 맞춰서 또 제가 또 개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 네, 오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살릴 수 있어? 돌려주세요. 신인 개그맨 정영진 씨는 오늘도 꿈을 향해 정주행 중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우리 곤살레스님께서 개그계 선배님들과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드디어 자신의 고정 코너를 맡게 됐죠. 이거 방송에 나갈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개콘에서 나름 다 그 16년 차 이상 되는 경력이 있는데 완전 신인이랑 뭘 같이 하기에는 사실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적재적소에 이 친구 입장에서 딱 할 말을 제대로 하니까 되게 성장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박자가 조금 안 맞아서 제가 박자에 누구나 어릴 때는 아장아장 발걸음에 큰 박수를 받듯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가능성에 선배들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중입니다. 이 음악도 좀 깔아. Let me, kiss me, kiss me. 오늘 밤 주인공은 정영진, 불금쇼 정영진이 아니야. 저도 이제 뭐 초반에 뭐 반지하에서도 뭐 있었었고 옥탑방에도 있었었고 뭐 옥탑방에서 진짜 개그맨 동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돈 없어서 야 너는 라면을 사와라 너는 김치를 사와라 그래서 한꺼번에 끓여 먹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먹고 근데 밤새 개그 짜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면 삼각김밥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내 꿈을 함께 이뤘구나. 뭐 그렇게 아마 생각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시원에 살면서 편의점 음식을 주로 먹던 황현동 씨. 오늘은 웬일로 명동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겪었던 악플들이거든요. 이 악플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악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캠페인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황현동 씨에겐 학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꿈이 있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고시원 가서 바로 잠을 자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곧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다가 한 새벽 3시 이때쯤에 잘 것 같아요. 학업도 챙겨야 되고 영상도 챙겨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같이 하려다 보니까 사실 힘들기는 한데 근데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해지지 않은 길을 걸어 꿈을 향해 분투하는 청춘들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들은 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환학생을 가고 공고전에 나가고 그리고 인턴을 하고 이런 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저는 좀 불안정한 길을 많이 걸으면서 또 저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 1.5평 고시원에 산다고 해서 내 꿈도 1.5평처럼 작아야 되나요? 내 꿈만큼은 정말로 누구보다 더욱더 크고 누구보다 더욱더 화려하게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게 저기 10km, 20km 앞에 있는 뭔가 장애물, 과속방지터, 그리고 급커브 이런 것들을 출발할 때부터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거기 앞에 가서 거기서 만약에 급커브를 못 돌 것 같으면 속도를 조금 줄이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구하던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되지 않냐. 출발할 때는 내 자신이 뭔가 지금 출발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고 내가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좀 서툴면 어때? 가끔 넘어질 수도 있어. 바쁘다고. 네. 맞다. 얘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이요? 각자의 길에서 앞만 보고 달리던 청년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 아는 그 큰 회사 있잖아. 네. 두 군데 다 합격을 했대. 두 군데? 와. 야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된다 이거는. 야. 좋은 일이잖아. 괜히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야. 교육이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텐데 일단 저는 지금부터 약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죠 이제. 저는 꽃길만 조금 더디가면 어떻습니까?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안부를 묻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말 애다. 이게 피가 두 개잖아 이게.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생김새대로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그 나름의 모습으로도 다들 충분히 예쁘니까요. 혼자 밥 먹는 시대. 밥정이 그리웠던 청년들에게 공유 부엌 큰 밥 한 끼와 식탁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리에게 한 끼 식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달래주는 위안과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밥 한 끼를 나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한 입 먹고 이야기해. 우리에게 식탁은 단지 음식이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가 형성되고 밥정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이죠. 무슨 차이지?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닐까요? 윤진 씨. 네. 맛있죠? 네, 너무 맛있어요. 뭔가 혼자 그냥 때우는 식으로 밥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먹으니까 뭔가
이 사람들의 기운 같은 거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웃고 떠들고 그냥 근황 이야기하면서 뭔가 위로도 받고 또 내가 뭔가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계속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이 먹는 밥은 단지 그냥 이렇게 한 끼를 때우는 것 이상으로 서로의 어떤 안부를 묻고 저절로 이런 게 밥정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감탄사처럼 나오는 게 되게 저도 신기했거든요. 혼자 밥을 먹으며 결핍의 시대를 살아온 청년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만두전골 먹고 있습니다. 보여드려 만두전골. 자, 입에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제 만두입니다. 수제 만두. 이 만두 갑니다. 네. 인터넷으로 접속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신개념 공유 밥상을 시도하죠. 잘생긴 현동 씨가 앉은. 네. 자, 아이고. 네. 아우, 좋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명절 느낌 갖고 좋아 보인다고. 명절. 사촌들 같아 우리. 닮았나? 네, 닮았나요? 닮았나요? 내가 제일 손해인가? 혼자 밥 먹는 시대를 살면서도 홀로 고립되지 않고 밥정의 의미를 알아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 식탁을 매개로 끊임없이 연결을 시도하는 그들의 무대는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돼 갈 것입니다.